선생님, 드디어 마지막 회입니다. 아, 여러분, 드디어 우리가 10부작 소설 상도 속의 임상옥, 드디어 마지막 5번째 건 상업지도의 이제 후편, 그러니까 10번째 마지막입니다. 이제 총정리를 할 텐데요. 오늘 이제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또 다음에는 또 현대 기업인 열전, 우리 또 유일한 박사, 또 정주영 전 회장, 이렇게 또 이제 이 임상옥 정신을 되살린 현대 기업인 열전을 또 선생님께서 또 야심차게 또 준비하고 계십니다. 저도 이제 준비 많이 할 텐데요. 일단 소설 상도를 오늘 이제 마무리를 좀 짓겠습니다. 자, 선생님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지금까지 이 소설 이 상업지도 편이 이제 마지막 편인데요. 지금까지 이제 뭐 개영배라든지 또 이제 재물보다 사람이다. 사람의 바르기는 저울 같다 등등 굉장히 큰 교훈을 우리가 또 배우면서 이렇게 읽고 있습니다. 선생님 마지막 질문입니다. 5번째, 이 상업지도는 단순히 재물을 버는 기술적인 지도가 아니고 사람을 남기고 또 사람을 우선시하는 그런 도리가 담긴 마음의 지도지 어떤 맵, 지도가 아닙니다. 상업의 도는 우리 인간의 도리, 마음의 지도라고 하는 걸 우리가 여기서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선생님 이제 이와 관련해서 마무리를 이제 좀 선생님이 좀 지어주시면서 이 전체 5권의 이 장대한 이 스토리를 한번 총정리해 주시고,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정말 잊어서는 안 되는 가르침을. 장사라는 거는 이제 물건을 사고 팔아서 이익을 남기는 세속적인 행위입니다. 이 세속적인 행위가 지극해서 도의 경지까지 올랐다 하는 것이 상도가 되고, 우리 임상옥 선생이 절에서 공부하다가 석승스님한테 들었던 화두가 저작거리에도 도가 있다. 가서 상불이 되라. 상업의 부처가 되라는 얘기예요. 상업도 지극하게 되면 해탈도 얻을 수 있는, 그래서 아주 니르바나의 경지까지 가는 그런 그 구도의 길이 되네요. 그게 과연 가능한가 하는 것을 임상옥 선생은 자꾸들 물어보시는데, 소설 속의 인물이 허가와의 인물이 아니고 실제로 살아있었던 사람입니다. 실제로 그런 도의 경지까지 오르고 자기 자신은 재산을 다 내주고 시골 가서 텃밭을 하는 가포라는 호를 가지고 집에 가서 글도 쓰고 또는 그 경작도 하고 이래서 만년을 그냥 아주 유유자적 보냈던 동아시아 최대 재벌의 실제 얘기입니다. 그분이 실존하셨다는 것을, 그분을 실존하셨던 그분을 최인호라는 소설가가 다시 불러일으킨 것이죠. 우리는 까맣게 잊어버렸던 임상옥 선생님이라는 분을 알게 되는데, 그 임상옥 선생님을 끄집어내다 보니까 이 사람은 단순하게 이익을 주고받는 장사꾼이 아니고 장사를 도의 경지까지 끌어올렸더라. 그래서 상도라는 제목으로 상업에도 이런 도가 있다. 상불, 상업의 부처라든가, 또는 상업지도, 상업의 도, 이런 우리가 여태까지 들어보지도 못한 새로운 문구들이 나오는 겁니다. 네. 선생님, 그러면 총정리한 의미에서 우리가 5권에 해당되는 이 장대한 이 큰 소설이죠. 이 소설에서 우리가 배웠던 큰 가르침을 이제 요약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선생님, 소설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가장 큰 가르침 몇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첫 번째는 뭘까요? 첫 번째는 재산은, 모든 그 물질은 내 것이 아니고 우리 같이 쓰는 것이다. 기독교인 같으면 이건 하나님의 것이다. 우리가 서로 아껴 쓰고 또는 서로 남들을 위해서 쓰면서 같이 쓰는 물건이지 나 혼자 독차지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이 기독교적 정신이라면, 우리 임상옥 선생님이나 우리 좀 있으면 다음번 시간에 공부할 유일한 박사 같은 분은 이 물건은 가장 효율적으로 잘할 수 있는 전문 경영인한테 맡기자. 내가 전문 경영인을 해서 이만큼 벌었으니까 그 다음 사람은 우리 족벌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내 자식에서 나오거나 내 친척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가장 이것을 효율적으로 잘 쓸 수 있는 전문 경영인에게 주자. 그래서 유일한 박사는 유한양행에 있던 모든 친척들을 다 내쫓습니다. 그 퇴직금을 줘서. 근데 거기에 웃기는 얘기가 하나 있죠. 퇴직금을 줬는데 너무 많이 줬다고
퇴직금 반환 소송을 걸었어요. 그런 얘기가 있어요. 난 퇴직금 너무 많이 받았다. 왜 회사 돈을 이렇게 많이 주느냐. 뭘 말하자면 이 재산은 내 게 아니다. 우리 거다. 그것도 우리 임상옥 선생의 정신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재상평 여수가 뜻하는 걸로 그렇죠. 보고. 그렇죠. 그 재산이라는 것, 물질이라는 건 물처럼 흘러가는 거라 언제는 임상옥 선생한테 고였다가 그 다음에 유일한 박사한테 고였다가 이렇게 흘러가는 거지 한 사람이 독차지하는 거 아니다. 계속 고이면 썩게 되겠죠. 썩게 되지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인중직사형, 사람의 바르기는 절과 같다. 사실은 정의라는 것은 뭐냐 하면 두 사람이 무슨 거래를 하거나 두 사람이 무슨 거래 끝단에 있을 때 서로가 만족할 만한 가운데선이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한쪽에서 너무 퍼주거나 한쪽에서 너무 이익을 보거나 그런 일이 없도록. 갑질도 있지만 을질도 있습니다. 을이 너무 자기 요구가 많으면 그쪽으로 쏠려가겠죠. 갑질은 가진 놈이 또 너무 그러면 그렇게 될 거 아니에요. 갑과 을이 평등하게 어떤 중간 지점에서 만나는 것인데 그 말을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원하는 대로 대접해라. 네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네. 그 사람을 대접해라. 그렇게 되면 아주 공정하게 되죠. 그래서 서로 공정한 거래를 하고 공정한 관계를 갖는 것. 한쪽으로 너무 희생을 요구하지 않는 것. 그것이 인중 직사형이라고 할 수 있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또 우리가 또 배웠던 또 큰 진리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윤보다 사람이 먼저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가 보이는 세계에 사니까 이윤이 참 중요합니다. 얼마나 우리가 프로핏을 가졌냐가 그 사회, 그 회사에 존폐가 걸려 있고 앞으로 문제가 그걸로 해결이 될 테지만 사실은 그렇게 해서 인간을 소외시키고 나면 그럼 맨날 새로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무슨 어떤 공장의 사장이에요. 사장인데 열심히 일하다가 어느 날 그 공장이 문을 닫게 됐어요. 문을 닫게 됐는데 그 다음에 제가 다시 또 공장을 일으킬 때 저하고 같이 일했던 사람이 기꺼이 와서 나도 같이 일하겠다 하는 직원이 몇 명이 되느냐가 내가 그동안 일을 제대로 했느냐 안 했느냐의 바로미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무도 안 온다는 것은 그동안 나는 그 사람들하고는 그냥 주고받는 사이였었지 어떤 인간적인 터치가 하나도 없었다는 얘기죠. 자발적 협조. 그냥 마음에서 우러나는 협조는 내가 받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사업을 하는 사람은 맨날 새로 시작해야 됩니다. 자발적 협조를 받는 사람들은 아주 일을 쉽게 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일을 자발적 협조를 받을 수 있을까요? 자발적으로 그 사람을 도와줬던 사람입니다.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그 직원을 자발적으로 도와줬던 오너는 자발적 협조를 받기가 훨씬 쉽겠죠. 다시 말해서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을 했겠죠. 사람을 중시하는 사람은 맨날 도돌이표가 아닙니다. 언제 시작해도 새롭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매일 새로 시작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선생님, 그리고 이 5권에 걸친 이 상도의 가장 중요한 주제죠. 이 세 글자입니다. 계영배, 가득 참을 경계하라. 자, 이것이 전체를 총괄하는 이 전체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선생님, 계영배 정신 마무리해 주십시오. 계영배라는 거는 우리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만약에 너무 과한 욕심을 갖게 되면 방향도 잃고 리듬도 깨질 수가 있어요. 왜 그렇게 되느냐? 비교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상대방과 비교를 하고 서두르다 보면 욕심을 과하게 내고 과하게 내다 보면 번아웃이 돼서 하다가 말다가 이렇게 됩니다. 그러지 말고 좀 모자란 듯 그 욕심을 좀 줄이면 꾸준히 리듬을 깨지 않고 일을 할 수 있어요. 사실은 꾸준히 일을 하는 사람을 일을 즐기는 사람을 당해낼 재간이 없습니다. 일을 좋아하는 사람보다 일을 즐기는 사람이 훨씬 나은데 어떻게 할 때 일을 즐기기가 쉬우는가 하는 건데 욕심을 조금 줄이고 조금 아쉬운 듯한 선에서 끝내는 사람은 매일 일하는 것이 소풍 가는 기분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침에 출근길이 소풍 가는 기분이 됐던 정주영 씨 같은 경우도 꼭 그날 일을 그냥 한꺼번에 다 몰아서 밤새도록 하겠다라는 반드시 수면 시간이 되면 자고 욕심을 과하게 안 냈어요. 그래서 푹 자고 그 다음날 아침에 그냥 말짱한 정신으로 회사에 출근하는 어린애 같은 정주영 회장을 생각한다 그러면 우리가 계영배 정신은 뭐냐?
욕심을 조금 줄이고 좀 모자란 듯한 데서 언제든지 새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정신이라고 봅니다. 그것이 행복이란 말씀이죠. 그렇지요. 네, 그러면 우리 상도의 마무리를 지면서 이제 다음 주제를 우리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조선시대의 거상이었던 상도, 거상 임상옥의 이 정신을 오늘날 현대사회에 계승해서 다시 구현시킨 현대 기업가 열전을 또 우리가 준비하고 있죠. 그래서 제1탄으로 우리가 존경하는 유일한 박사님,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다룰 것이고, 또 이어서 정 회장님, 그 정신을 또 우리가 다룰 텐데, 선생님 잠깐 좀 예고를 좀 해주시죠. 유일한 박사님은 우리나라의 그 커다란 인물이 아니고 세계적인 인물입니다. 이런 분이 우리나라에 있었다는 것이고 또 우리하고 동시대를 살았어요. 우리의 영광입니다. 아주 저는 그 유일한 박사님을 알면 알수록 여러분들은 모르는 분이 있을 거예요. 60대가 다 돼서 낙하산을 타고 독립군으로 참전했던 분이에요. 넵코 공작원이십니다. 그러니까 재벌 회장이 낙하산을 타고 공수부대처럼 50, 60 된 분이 뛰어내렸다는 건 예. 상상을 초월하는 일인데 예. 아주 열정적인 아주 그냥 한 평생을 그냥 열정으로 살았던 분입니다. 선생님, 그러면 그 임상옥 선생의 DNA가 유일한 박사에게 계승이 된 걸로.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한 세대의 위대한 인물들은 그냥 죽는 게 아니고 그 정신이나 그 DNA가 어떻게라도 우리나라 민족에 영향을 끼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과거의 모든 DNA는 다 우리의 것입니다. 그것을 헌신짝처럼 버린다는 것은 그렇죠? 선생님,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지금 이렇게 오랫동안 이 소설 속의 임상옥을 우리가 논한 것은 단순히 소설이 재밌어가 아니죠. 우리가 여기서 이제 그 의미를 배워서 현실에 실천하자는 그런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럼 선생님, 우리가 이 조선시대에 이 실존했던 우리의 조상, 이 임상옥 선생의 정신을 우리 현대에서 계승하고 발전시켜야 할 텐데요. 다음에는 물론 우리 유일한 박사님의 일생을 통해서 우리가 또 이걸 논하고 하겠지만, 제가 궁금한 것은요, 중요한 건 이제 우리입니다. 우리 임상옥 사관학교가 시청자들도 궁금하실 겁니다. 도대체 당신들이 이렇게 길게 하는데 도대체 어떤 계획을 갖고 있고 어떤 교육 사업을 펼치려고 하는 것인지 여기서 조금 이제 밝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이겁니다. 최고 경영자 수업입니다. 10년 걸리는 최고 경영자 수업인데, 그 사람이 뭐 무슨 잔재주, 예를 들어서 뭐 주식시장에 들어가서 뭐 1년에 1억씩 번다든가 뭐 영어 학원을 한다든가 뭐 무슨 장사를 한다든가 이런 잔재주도 있겠지만, 우리는 그 잔재주가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이는 세상에 사니까 잔재주도 익혀야겠죠. 근데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잔재주는 전혀 없어요. 그러나 그분은 분명히 최고 경영자입니다. 그런 분들을 키워내는 장소죠. 그러니까 일반 학교, 뭐 하버드대나 서울대 같은 데 가면 좀 이상한 사람 취급받을 사람이 임상옥 사관학교에 오면 저분이 상도를 또는 상업의 새로운 지평을 열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훈련을 시키려고 합니다. 보통 일은 아닙니다. 저도 매일매일 기도하고 교환이나 이런 걸 하나님한테 받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여태까지 가본 일이 없는 최고 경영자 수업이라는 게 되게 뭐 경영자들 모아놓고선 뭐 그냥 뭐 이렇게 뭐 지들끼리 뭐 이렇게 뭐 이런 거였는데, 이건 진짜입니다. 진짜로만. 단도직입적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과거 선생님을 직접 봐서 아는데, 스카이 학원을 운영하실 때 그 가장 많은 학생들을 서울대 보내면서 크게 지역사회에서 인정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제 재물도 버시고 하셨는데, 단도직입적으로 여쭙겠습니다. 임상옥 사관학교의 목표는 이윤 추구입니까? 아닙니다. 전혀 관계없습니다. 영리가 아닙니까? 영리 아닙니다. 영리하고 전혀 관계없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이윤을 무시하는 것도 아니겠죠? 무시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보이는 세계에 사니까 무시할 수는 없어도 그건 우리의 관심사가 아니에요. 그러면 진정한 목적은 뭡니까? 훌륭한 경영자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근데 사람마다 다 재능이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재능이라고 말씀하신 건 잔재주. 예. 잔재주는 다양할 수 있어요. 그러나
최고 경영자라는 거는 그렇게 잔재주가 아니에요. 그거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는 거지. 잔재주야 뭐 서울대 몇 명 붙였다 이런 거는 잔재주의죠. 그 임상옥 사관학교에서 배운 학생이라면 예를 들면 어학을 공부했다 하면은 미국에서 정말 장난이 아니고 제대로 배워가지고 네이티브 수준의 그런 어학을 구사할 수 있고 또 그런 재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돈을 벌고 어학자라고 이런 건 다 잔재주예요. 우리는 잔재주에 등록이 되어 있는데 거기서 서울대 몇 명 붙였어. 또는 뭐 그 사람 그 졸업생이 1년에 얼마 벌어. 뭐 이건 잔재주고 우리가 얘기하는 건 그런 잔재주가 아닙니다. 그러면 그 근본적인 정신을 우리가 이어나갔을 때 그 재물이나 이유는 부수적으로 따라온다는 말씀입니까? 그런 그냥 잔재주라니까요. 예, 그게 목표가 아니었군요. 그럼요. 왜냐면 우리가 보이는 세계에 사니까 그 잔재주를 그냥 무시하거나 배관시할 수는 없다 하는 정도지 그게 그렇게 큰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시간에 배울 우리 유일한 박사도 그렇게 힘들어가지고 일궈낸 그 많은 재산을 모두 사회에 헌화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에게는 제가 이제 유언장을 봤는데 아들에게는 너는 자립해라. 그 다음에 손녀 딸에게는 이제 유학 자금만 남기고 모두 전문 경영과 사회의 모든 재산을 다시 이렇게 흘려 보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임상옥 사관학교도 그 정신입니까? 그렇죠. 그것이 조선시대 거상이었던 임상옥의 기본 정신이었고 또 유일한 박사나 또 우리 또 수많은 우리 현대 경영 성각자들의 정신이었고 그것을 우리 임상옥 사관학교는 이어받는 것이군요. 네. 그리고 그렇죠. 이제 만약에 거기서 이윤이 오면 그건 좋은 거고 이윤이 안 따르더라도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간다는 말씀이군요. 그렇죠. 이유는 큰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이윤보다 사람이다. 이유는 따라오는 거고 우리가 그 이윤을 쫓아다닐 이유는 하나도 없어요. 혹시 좀 외람되지만 진인사 대천명 우리가 해야 할 도리를 최선을 다해서 하고 그다음에 모든 것은 우리가 하늘의 뜻을 기다리고 우리 인간의 도리를 다하면 그것이 최선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렇군요. 선생님 그러면 상도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자, 한마디만 더 해주십시오. 과거의 사건을 과거로 묶어두지 않고 현재나 미래를 위해서 지평을 여는 그런 열쇠로 쓴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역할을 해주신 최인호 소설가님한테 경의를 표하고 선생님도 선배님이시죠? 예. 저희는 그 최인호 소설가의 그 높은 정신을 본받아서 실제로 그런 인물들을 발굴해내고 키워내는 작업을 할 것입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겠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일을 해나갈 것입니다. 제가 선생님이 이제 학원을 운영하시고 또 많은 학생을 가르치는 걸 제가 봤기 때문에 선생님이 말씀이 이것이 그 근거 없거나 그런 단순히 꿈에 그치는 그런 말은 아닌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계속 우리 프로를 봐주시면은 선생님의 그 뜻이 정말 이게 단순한 꿈이 아니고 단순한 몽상이 아니고 정말 큰 뜻을 갖고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아마 곧 아시게 될 겁니다. 선생님 그러면 대don을 막을 내리면서 상도를 끝내고 우리 현대 기업인 열전 임상옥의 정신은 어떻게 이어졌는가 우리 다음 시간에 계속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여러분들 유일한 박사의 이야기 여기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많은 기대가 됩니다. 선생님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